안녕하세요. 생태계와 환경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지역적 멸종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바로 시베리아 호랑이인데요. 시베리아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큽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무르 호랑이, 만주 호랑이, 한국 호랑이, 우수리 호랑이 그렇게 부릅니다. 다 똑같은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는 동화책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얼마나 흔한 동물이었는지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17세기 병자호란 직전에 전국 9년 330군데에서 호랑이 가죽을 매년 석 장씩 수거했다고 하거든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1000마리 가량 포획한 셈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는 호랑이 숫자가 꽤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몸집도 크고 사나워서 동화책에는 사람을 죽이는 동물로 등장하긴 하지만 사람을 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도대체 억울하게 왜 사람 목숨을 끊어놓는 건지 그런 끊어놓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호랑이 굴에 너무 가까이 가거나 호랑이 영역을 침범하면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느라 이빨로 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숫자가 급감하기 시작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마구 사냥했던 그런 원인이기도 있지만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전후에 중국에서 발생한 우역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졌었거든요. 우역이 뭔가면 소의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짝수 발굽 동물에게 치명적이어서요. 소, 사슴 이런 동물들이 죽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 먹이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절은 또 벌목하고 또 화전 농업이 횡행했던 때라서요. 호랑이 서식지가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궁지에 몰린 호랑이는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희귀 동물이 되었고 마침내 남한에서는 종족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근처에서는 호랑이 흔적과 활동이 목격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북한의 생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베리아 호랑이는 1940년대에는 24마리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거의 멸종 위기 상태였습니다. 사냥당한 원인도 있겠지만 이어진 전쟁 탓에 온통 폭탄이 터지고 사방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몸집 큰 동물이 제대로 몸을 의지할 공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완전 사라질 위기의 호랑이를 그 후 보호하고 번식을 도와주면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숫자가 확 줄어든 다음에 다시 숫자를 늘리는 시도는 일단 병목 현상을 거친 것이라서요. 유전자 다양성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안정성을 찾아가는데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015년에 세계 자연보호기금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중국 북동부에 있는 지린 지역에 27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는 562마리가 살아있다고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는 35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호랑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대륙에 사는 종류하고 섬에 사는 종류로 나눕니다.
아시아 대륙 쪽에 사는 종류와 동남아시아 섬 지역에 사는 종류로 이렇게 나누는데 다 호랑이는 같은 종이긴 한데요. 이 종들을 아종으로 나눕니다. 서브 스피시스로 나누는데요. 호랑이는 아시아 대륙에 사는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남중국 호랑이, 그리고 지금 멸종된 카스피 호랑이, 또 인도 차이나 호랑이가 또 있습니다. 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이런 데 분포하고 있는 인도 차이나 호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섬에 사는 호랑이는 수마트라 호랑이와 지금은 멸종된 자바 호랑이, 그리고 발리 호랑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남아시아 섬에 호랑이가 들어갔나 짐작이 가시죠? 호랑이는 워낙 수심이 얕은 썬다랜드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썬다랜드가 빙하기 때 땅으로 드러나 있을 때 걸어서 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생태계와 환경 개요 두 번째 영상에서 썬다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놓치셨다면 개요 두 번째 영상을 찾아보시면 바다 바닥이 드러난 빙하기 환경이 어땠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전자 다양성이 지금 떨어져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안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넓은 숲이 잘 보존되어야겠죠.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자연 보호 구역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거주지는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